네,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또 시청자님들께서 오해하실까봐 이게 마스크가 코로나랑은 아무 상관이 없고요. 전혀 전이되지 않는 암, 일종의 피부암인데 피부 기저세포암이라는 놈이 생겨가지고 제가 입술 위를 좀 도려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좀 있어서 위에 반창고 이런 걸 덕지덕지 붙여놔서 끼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이번 주 내내 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 자율구독료 말씀 여쭈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 계속 도와주셔서 어려운 와중에 그래도 꿋꿋하게 백모 이 세뇌 탈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미국의 상황을 좀 계속 주시를 하는데요. 지금 뭐 다들 우리 시청자님들 동감하시지만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이게 일종의 세계대전이거든요. 문명의 가치, 또 미중 관계, 또 동북아시아의 지정학 이런 걸 둘러싼 세계대전이라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을 보면 이게 완전히 이제 치매 이 말더듬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제가 너무 듣기가 귀찮아서 동영상은 안 올렸는데요. 8월 31일 엊그저께 이제 바이든이 지하실 꼴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막 치고 올라가니까 초조해서 나와서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 가서 유세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세 중간에 이게 말을 못 만들어요. 문장을. 이게 치매 증상 중에 하나인데 이 문장 자체가 성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입니다. 번역을 하자면 올해 코비드-19가 유행한 다음에 100년보다 더 보세요. 생명을 생각해 보면 더 많은 생명을. 문장이 성립을 안 해요. 아시지만 영어는 SVO 구조죠. 그러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 이 문장의 구조가 성립을 안 하면 무슨 말인지 아예 모르는 언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말은 문장을 가다가 중간에 끊어도 조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어미도 있고 어미가 그러니까 형용사, 동사의 어미가 막 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은 이 문장을 끊어도 되게 무슨 문장이겠거니 하는데 영어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되어버리면 토막 쳐져버리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른다고요. COVID has taken this year. 그 다음에 문장이 없는 거예요. Just since the outbreak has taken more than 100 years. this year 했다가 100 year 하면 문장이 성립을 안 하죠. 그게 완전 다른 말이 되어버려요. 그냥 달나라 말이라고요. Look the lives. 생명을 보세요. When you think about it. 앞에 lives 해놨으면 think about them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it 단수로 나오면 it가 뭘 가리키냔 말이에요. 문장이 안 돼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또 more lives. 치매라는 게 점점 더 확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태니까 이게 바이든이 얼마나 이제 굴욕을 겪고 있냐. 피츠버그 펜실베니아에서 8월 31일 날 이제 유세를 하는데 이 피츠버그 펜실베니아가 그래도 미국의 몇 개 안 되는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구 약 230만 돼요. 굉장히 큰 에어리어죠. 미국 기준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샌프란시스코 그런 굉장히 큰 도시 같죠. 샌프란시스코 자체 인구는 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실리콘밸리다. 그거 아마 통틀으면은 한 300만 될까? 제가 실리콘밸리 전체 인구를 안 봤는데 거기에 이제 조그만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뭐 샌드힐즈, 뭐 쿠퍼티노, 뭐 레드옥스, 팔로알토 이렇게 산호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거 다 털어도 한 300만 될까요? 그런데 이런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에서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은 이게 대구 정도급의 도시란 말이에요. 메트로폴리탄 계산을 하면. 자, 대선 후보가 대구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몇 명이나 나와야 되냐? 몇천 명은 나와야죠. 근데 달랑 500명이 김 빠져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선에서는 열정률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enthusiasm rate라고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바이든이 제로란 소리예요. 한번 얼마나 그 맥없이도 서 있나. 이게 지금 끝에서 끝까지 그 군중을 다 찍은 거예요. 조심스러우면 이게 하나씩 다 셀 수도 있어요. 대충. 저 끝에 가면 좀 세기가 힘든데 오른쪽 끝에 가면. 그래도 대충 추산하면은 이거 제가 추산해 보면 제가 이제 시위 같은 거 해본 경우로 이렇게 추산을 하면 이 정도면 500명이 안 되거든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대선 후보가 나와서 유세를 하는데 250만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230만 메트로폴리탄 지역에서 지금 이 바이든이 부닥치고 있는 굉장히 큰 문제는 뭐냐면 트럼프를 미워하는 사람은 꽤 많습니다. 근데 트럼프를 미워한다고 바이든을 찍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밉다는 거랑 바이든을 찍겠다는 거랑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미국 민주당 또 바이든 후보의 큰 문제입니다. 참고로 이 열정률, 그러니까 enthusiasm, 열정을 얼마나 중시하냐면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헬먼 노포스, 제가 전에 한번 여기 세네탈주에서 인용한 적이 있죠. 이 사람의 분석에 의하면 지금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압승한다는 거거든요. 거의 70%,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인단의 70% 가까이를 가져간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데 이 사람 그 분석 모델이 이때까지 최근 26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 그 모델을 적용했을 때 22번을 맞췄고요. 2016년에도 이 사람이 맞췄습니다. 트럼프 승리를.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이한 게 언제 데이터를 갖고 이 사람은 맞추냐. 대선은 11월인데 이 사람은 프라이머리 보통 2월, 3월, 4월에 열립니다. 프라이머리 데이터를 가지고 맞춰요. 그러니까 대선 열리기 6, 7개월 전에 맞춘다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이제 프라이머리를 보면서 이 당의 이 열성 지지율을 얼마나 끌어내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투지애즘을 보는 거예요. 미국 대선은 그 엔투지애즘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게 이제 스토니브룩 뉴욕 주립대 헬멧 노포스의 그 모델에 깔려 있는 철학입니다.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로 보면 실제로 이 트럼프 지금 이게 넋 빠져서 서 있잖아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죠. 얼마나 넋 빠져 서 있는지. 그냥 아무 열정이 없잖아요. 보면 사람들이 숫자도 몇 명 안 되고. 그런데 이게 시골로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 정도 230만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 나오려면 꽤 큰 메트로폴리탄이거든요. 아마 휴스턴보다 크거나 휴스턴만 할 거예요. 휴스턴이 메트로폴리탄까지 해도 200만 그 정도일 텐데 굉장히 큰 거라고요. 미국 기준에서는. 사람이 한 250만 이렇게 230만 모여서 살면. 근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죠. 여기서 이제 참고로 우리가 트럼프를 보죠. 트럼프는 뉴햄셔에 이 무렵입니다. 8월 28일 날 가서 저걸 했는데 유세를 했는데 뉴햄셔는 이건 뭐 이렇다 할 큰 도시가 없는데요. 주 전체 인구가 130만 밖에 안 됩니다. 강원도의 한 90%, 강원도가 한 150만 될 거예요. 면적은 강원도보다 좀 커요. 강원도 1.5배 정도 되고요. 인구로 보면은 메트로 피츠버그의 절반 정도인데 이게 이제 한 주에 그 강원도보다 큰 주에 1.5배쯤 되는 주에 흩어져 있는 인구라고요. 그럼 사람 모으기 곤란하잖아요. 근데 몇 명이나 모였냐? 무려 8,000명이 모였습니다. 그 피츠버그 거를 만약에 1,000명으로 보면 8배고요. 500명으로 보면 16배 모였다는 소리인데 저는 아까 보셨지만 그거 가지고 500명도 힘들거든요. 500명 봐줬을 때 16배 모인 거예요. 이렇게 도시도 아닌 지역에서. 그 트럼프 열기를 알 수가 있죠. 트럼프 열기가 어디서 보이냐면요. 이 뉴햄셔의 그 프라이머리, 그러니까 공화당 대선 프라이머리죠. 지난 2월 달에 있었던 그걸 보면 압니다. 참고로 이제 재임 중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프라이머리에서 재임 대통령이 먹죠. 예를 들면 트럼프니까 연임하는 거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 트럼프 되는 거 맞죠? 다음번에 항상 그래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컴번트, 그러니까
재임을 노리는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의 그 프라이머리 참여율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트럼프가 이기게 돼 있는데 어차피 현임 대통령이 이기게 돼 있는데 그래서 오바마가 연임할 때 뉴햄셔의 프라이머리에 민주당 사람들 몇 명 와서 찍었냐? 5만 명 찍었습니다. 4만 9천 명. 공화당 부시가 할 때 몇 명 찍었냐? 5만 3,900명 찍었습니다. 5만 4천 명쯤 찍었습니다. 클린턴이 1996년에 연임할 때 뉴햄셔 프라이머리에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몇 명 찍었냐? 7만 6,700명 찍었습니다. 레이건이 1984년에 연임할 때 그 재임에 도전할 때 뉴햄셔 프라이머리에 6만 5천 명 나왔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트럼프 이전에 이 재임을 노리는 연임을 노리는 그 미국 대통령들의 그 뉴햄셔 프라이머리에 등장한 그 당원들의 그 숫자는 클린턴이 제일 높습니다. 7만 7천 명. 근데 트럼프 때 몇 명 나왔냐? 11만 8,700명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까도 보셨잖아요. 뉴햄셔는 강원도 같은 지역이라고요. 전체 인구라 해봐야 꼴랑 130만 명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린애 빼고 못 빼고 그러면 한 1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프라이머리 나온 거예요. 이게. 한 당의 프라이머리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 같으면 이게 몇 명 나왔다는 얘기냐면요. 서울이 전체 인구가 900만 되거든요. 90만 명이 나온 거예요. 프라이머리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미래통합당 혹은 민주당 프라이머리에 서울 인구 10분의 1이 나왔던 소리. 이게 이런 정도의 열정이라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열정을 가지고 상대방을 공격을 하니까 상대방이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뉴햄셔에서 8월 며칠 날 벌어졌더라. 이것도 8월 25일경이에요. 이 뉴햄셔는 그 바다가 별로 없지 아마 랜드락트 아니면 바다가 없거나 그래요. 이 뉴햄셔가. 거기 이제 보트 퍼레이드가 펼쳐졌는데 위니피서키 호수죠. 여기서 보면 호수에 모인 배만 한 1,000척 모여요. 그러니까 이게 음악이 없어서 좀 심심한데 그래도 한번 보시죠. 이게 트럼프 지지 보트 퍼레이드예요. 여기 이제 위에서만 찍은 화면밖에 없어서 그런데 전부 다 이제 그 성조기하고 트럼프 깃발 날리고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성조기하고 트럼프 깃발이에요, 전부 이 배들이. 이 인구 불과 지금 우리가 얼마 얘기하고 있냐면요, 인구 150만 이런 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원도 130만, 150만. 크기는 강원도 한 1.5배 정도 되는. 근데 사람들이 보트 다 끌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보트 몰면서 퍼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장난이 아니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런 열정적인 그 지지 기반이 한 6천만에서 8천만 정도 있다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대충 각이 다 나온 걸로 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런 보트 퍼레이드가 지금 많이 펼쳐졌습니다. 제일 큰 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죠. 플로리다 탐파 지역에서 그때 한 3,000대 정도 바다에서 그리고 캘리포니아에서도 있었고 이 뉴햄셔 바로 아래가 이제 매사추세츠 커넥티컷이죠. 그 매사추세츠에서 그 보트 퍼레이드가 또 7월인가 8월에 있었는데 이거는 음악을 넣어서 좀 뭉클합니다. 이건 바다 보트 퍼레이드죠. 여기도 뭐 한 몇백 적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시죠. 네, 저렇게 이제 트럼프 깃발, 성조기 이런 거 매달려서 시작합니다. 끝도 없이 가요, 끝도 없이.
한쪽은 저런 식으로 자기를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뭐 불지르고 뭐 FUCK Your Jesus 너의 예수 FUCK나 해라 뭐 이런 고함이나 지르고 다니고 뭐 사람 총격이나 하고 이러니까 이게 게임이 되겠냐고요. 대충 각이 다 나온 거죠. 여기서 이제 잠깐 이제 그 뉴햄셔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맷 마워스라고 혹시 기억하시지만 제가 작년에 그 이 젊은 그 청년 미국 청년을 불러서 프레스센터에서 크게 한번 컨퍼런스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백모세네 탈출해서 한번 컨퍼런스 했죠. 이 사람은 이제 트럼프 인사 발령 1호예요. 어디로 발령냈냐? 국무부에 발령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가 이제 틸러슨 때 그리고 폼페오 출발 때 그래서 국무부에서 한 2년 정도 일을 하다가 작년 초에 그만두고 나와서 뉴햄셔에서 뉴햄셔 제1선거구 그 제1선거구가 민주당 텃밭이 아니에요. 공화당 민주당 왔다 갔다 하는 데인데 거기에 자리를 잡고 지금 뉴햄셔 제1선거구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뉴햄셔 제1선거구 공화당 프라이머리는 9월 8일 날 열리는데 지금 상황 보면은 프라이머리는 무난히 통과할 것 같고요. 트럼프가 미는 후보, 트럼프 인더스먼트를 받은 후보예요. 공화당은 당연히 그건 당연히 통과할 것 같고요. 아마 본선에서도 지금 현직 민주당 하원 의원 후보를 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맷 마워스 이제 의원님이 되시는 수가 있어요. 올해 11월 이제 한 70일 지나서 그럼 만나기 힘들겠네요. 참고로 이제 고백을 하자면 그때 제가 좀 여기저기 SOS를 많이 날려가지고 그때 한국에 왔을 때 제가 출연료를 엄청 집어줬어요. 왜 그러냐면 의원 선거 나간다고 하길래 그런 게 아니면은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라비 돈을 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뭐 라비할 제비는 안 되지만 살림이 다행히 그때 이제 선배 중에서 그런 거 재밌을 것 같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주신 선배가 계셔서 그때 맷 마우스 왔을 때 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맷 마우스한테 그 이제 뉴헤븐 뒤져봤죠. 이 사람이 뉴햄셔 이 사람이 나한테 뭐 돈 달라고 한 적 없고 뉴햄셔 이제 거기에 출마했다는 건 아니까 이제 구글링을 해보니까 거기에 뉴햄셔 제1선거구고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더라고요. 돈도 제일 많이 걷었더라고요. 한 60만 달러 가까이 걷어서 지금까지 쓴 게 한 2만 달러 쓰고 쟁여놓은 돈이 지금 이 순간에 쟁여놓은 돈이 한 40만 달러 쟁여놨으니까 프라이머리 끝내고 나서 또 한 200만 달러 더 걷어서 쓰겠죠. 그래서 실탄도 빵빵하게 쟁여놓은 것 같고 살림도 잘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맷 마워스한테 제가 오늘 영어로 편지를 썼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윤대 여기선 자네라고 얘기할게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편지 내용이 사실 우리 심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는 자네가 잘하고 있다고 믿네. 프라이머리에서 대승을 거두고 본선에서 더 큰 승리를 거두기 바라네. 우리 한국인들은 중국이 세계 시장에 갇히도록 만드는 미끼 역할을 했다네. 국가 자본주의 발전 모델, 그리고 플라스틱, 금형, PCB, 전자기판 조립, 섬유, 부직, 석유화학 거의 대부분의 분야의 기술을 중국에 공급한 것은 한국이었네. 미국의 중국 개방 정책과 한국의 미끼 역할이 없었다면 지금 중국은 핵으로 문장한 14억 탈레반일 걸세. 미국과 한국에 의해 지금 중국은 세계 시장에서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 200~300만 졸부들이 자기 국민을 착취하는 시스템이 됐다네. 모든 미끼가 짐승의 밥통 속에 들어간다는 운명을 가지고 있듯이 한국은 중국 공산당이라 불리는 괴물이 밥통 속에 갇혀 있다네. 바깥에 누군가 이 괴물의 배를 갈라줘야만 한국인은 이 밥통으로부터 기어 나올 걸세. 그 바깥에 누군가가 바로 트럼프이며 미국인이라네. 미중 대립이 없었다면 또한 디커플링이 없었다면 우리는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과 침투를 벗어날 가능성이 없었을 것이네. 오직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중국 공산당에 맞설 때에만 우리는 이 싸움을 해볼 수 있다네. 그래서 부탁하네. 자네의 위대한 싸움에서 우리를 위해 승리해 주기를 부탁하네. 뭐 그런 영어예요. 영어 이제 뭐 제 영어는 뭐 맨 마지막 문장만 읽어드릴까요? 그래도 멋있게. As long as President Trump and you Americans stand up against the CCP, our fight here can have the ground. So please win this battle of yours for us here. 내 싸움을 이겨달라. 우리를 위해서. 이게 이제 우리가 이번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심정 아니겠어요? 자, 이런데 이제 사실 트럼프가 이제 우리 신문에서는 별로 그렇게 집중적으로 다루질 않았는데 엄청 큰 일을 해냈어요.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평화협정을 맺었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3, 4일 전에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까지, 수도는 아부다비입니다. 두바이가 아니고, 그 민항기가 떴는데 이 민항기가 사상 최초로 사우디아라비아의 영공을 넘어서 직선으로 갔어요. 그땐 사우디를 이스라엘 비행기가 못 넘어갔다고요. 이 비행기 동체 옆에는 영어, 히브리어, 아랍어로 평화, 즉 피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되냐면 그 아시다시피 이제 중동은 크게 나눠서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GCC 7개국하고 이란하고 두 개의 축이에요. 이란은 이제 아랍에 안 들어가고 페르시아죠. 아랍은 사우디를 축으로 하는 거고 페르시아는 이게 언어도 다르고 문화가 다릅니다. 사실. 그 때문에 이제 그 이슬람을 받아들였을 때도 이제 그 아랍 쪽은 순입하고 이제 그 여기는 이란은 시아가 된 거죠. 두 개가 다르니까 뿌리가 일부러 종파도 서로 달리한 거죠. 자, 그런데 이 그 아까 말한 GCC라는 게 뭐냐? 걸프 크라운 컨트리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걸프 왕국 7왕국, 걸프 7왕국 연합, 뭐 걸프 7왕국 회의, 뭐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맹주가 사우디고요. 두 번째 맹주가 UAE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그럼 5개 됐네요. 그리고 오만이 들어가서 6개고요. 그리고 이제 석유는 안 나지만 요르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7개입니다. 이 GCC 7개국이랑 이스라엘이 이제 체제를 짠 거예요. 그럼 이제 이라크는 지금 갈기갈기 찢긴 상태에서 그 오바마 바이든이 잘못해갖고 이라크 때에 그 이라크에서 이제 ISIS가 튀어오르니까 이슬람 국가가 튀어오르니까 그거 깨부시겠다고 이란을 손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솔레이마니한테 현금으로 그 파레트 짐 싣는 파레트 위에 달러를 현금으로 3억, 4억 달러 이렇게 해서 비닐로 둘러서 주고 이란에 동결했던 이란 자산, 미국이 동결했던 이란 자산을 지난 동결한 거가 한 40년 전인데 그 이자까지 계산해서 수십억 달러를 수백억 달러가 되나요? 한 20조 원? 20조 원쯤 더 줄 거예요. 그걸 다 풀어줬고 뭐 이상한 짓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라크가 이란 수준에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솔레이마니 같은 자가 이라크에 와서 자기 나라인 것처럼 헤매고 다니다가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그 미국 그 드론에 의해서 참살당했잖아요. 이라크가 이란 앞마당으로 전락했던 거예요. 이게 요새 이제 다시 좀 정상화되기 시작한 거고요. 이라크는 싸움터인데 정상화되는 싸움터고 이제 완전히 망가져 있는 싸움터가 레바논, 그 다음에 저기 어디야 시리아, 그 다음에 예멘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세계의 싸움터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친중 친북 반미 세력 하나가 딱 떠 있는 게 이제 이란이죠. 그러면 아랍이 이제 중동이 틀이 잡혔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스라엘과 GCC가 결합했다는 소리는 중동이 틀이 잡혔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마무시한 사건입니다. 우리 신문들이 이거를 나는 왜 이걸 주목을 안 해? 트럼프가 싫어서 주목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역사적 사건이거든요. 왜 우리한테도 직결되어 있는 사건인 게 우리 석유를 에너지를 다 중동서 갖고 오고 있잖아요. 그럼 중동이 안정화됐다는 얘기인데 이걸 왜 우리 신문이 스포트라이트를 안 주는지 이 사악한 조중동 참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죠. 트럼프 이번 미국 대선 승리 구축하고 있고. 자, 이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 그들이 멘붕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들의 이름을 조국발이라고 지었어요. 조중동 국민의힘 발이들. 조국발이. 그러니까 이 법무장관 하던 법무장관 할 뻔했던 조국과는 상관이 없죠. 조국발이들. 이제까지 그들의 관념은 뭐냐면 첫째가 트럼프 개땡땡 장사치 양아치. 둘째가 미국 자유보수 혁명을 외면한다. 그 아무것도 아니다. 아예 주목을 안 하죠. 아예 거론을 안 하죠. 지금 미국에서 무시무시한 정치 지역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예 주목을 안 합니다. 세 번째가 미중 전쟁을 염호하고 친중 스탠스를 취하죠. 조국발이들이 언제 한번 중국 욕하거나 시진핑 개땡땡이라고 욕하는 거 못 봤죠. 조중동 지난 1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조중동 기사 속에 중국을 매섭게 비판하는 기사 칼럼 거의 없었을걸요. 희한한 자들이에요. 트럼프는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만물상 같은 것까지 그런 거 동원해서 다 베베 꼬고 씹고 등짝에 칼질하면서 시진핑은 하나님같이 떠받들어. 전 조중동의 하나님은 시진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기존의 그 수구 기득권이어서 어떤 현상 변화가 싫어서 그런 건지 혹은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이 침투해 있고 중국 간첩에 의해서 조종당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아무튼 드러난 결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몸을 아주 얌전하게 처신을 하면서 한 번도 각을 안 세우고 그러면서 틈만 나면 트럼프는 등짝에 칼질하고. 네 번째 이들의 특징은 북한 급변 사태 전망을 외면하죠.